자, 오늘은 주택 통장 자, 오늘은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종합저축통장, 이렇게 집을 살려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사는 방법이 있고 바잉이 있고 렌트가 있어요. 렌트, 예를 들어 전세, 월세 이런 게 있고, 바잉은 두 가지가 있죠. 새로 분양을 받는 게 있고, 내가 이미 기존에 있는 집을 돈 주고 사는 매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주택 청약은 분양인 거죠. 분양. 왜 분양을 받으려고 하냐면, 매매로 하면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 평당 5천만 원 정도, 만약에 분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양가는 보통 평당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한 반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평형대 집을 3천만 원에 분양을 받는다면 약 9억 원의 내 돈을 주고 30평형대 집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럼 입주가 되면 보통 주변 시세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30평형에 5천만 원을 곱하니까 15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려 6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는 가격이 실거래가로 시세로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분양이고,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금융 상품이죠. 매월 적금을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할 수도 있고, 예치금을 1,500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어서 금융 상품인데, 이 금융 상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의 경계를 연결해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청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죠. 계약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한 증서인데, 종합저축이라고 할 때 이 종합이란 말은 2015년 이전에는 이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이 되게 많았어요. 예금도 있었고 적금도 있었고 부금도 있었어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2015년에 이거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일원화했다 이거예요. 일원화했다. 그리고 저축이라는 거는 적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넣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집어넣는 예금도 있다. 뭐 통장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인데, 여기서 그냥 청약 통장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버벅대냐? 왜 그러면 이 청약 통장을 해야 되는가? 첫째, 집을 싸게 사기 위해서, 집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둘째,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보통 적금이나 예금의 금리가 보통 1.5에서 2%라고 할 때, 얘는 1.8%이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적금이나 예금 금리보다 이게 조금씩 높다, 항상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소득 공제 효과가 있어요. 소득 공제. 소득 공제를 하면 할수록 내 세금 내는 게 줄어든다. 그래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좋은데, 얼마까지 해주냐면, 예를 들어 20만 원을 하면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을 한다라고 하고 240만 원을 한도로 40%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럼 얼마냐면 96만 원이에요. 96만 원. 그래서 소득 공제는 얼마를 해주느냐? 96만 원을 해주는데, 단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누가 당첨되느냐? 경쟁률이 높으면 커트라인도 높겠죠. 점수가 높아야 돼. 그러려면 일단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1순위라는 건 뭘까? 납입한 기간이, 청약통장을 납입한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납입 횟수가 12개월 이상, 12회차 이상 돼야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투기 과열지구라는 말이 있고, 투기 지역이라는 말이 있고, 투기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투기 과열지역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집,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이런 게 되겠죠. 투기지역은 서울시 중에서도 조금 외곽진, 면목동, 중랑구
뭐 이런 데가 추기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조정 지역은 뭐 성남이나 하남 뭐 이런 데, 약간 좀 서울 변두리, 성남, 하남 이런 데에 따라서 1순위의 내용이 약간씩 바뀐다. 그래서 보통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는 게 되고, 좀 더 인기 없는 지역은 1년만 돼도 기본적으로 1순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청약 통장 1순위가 몇 명이냐면요, 약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가입해놓고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2순위는 몇 명이냐?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가 있겠죠. 2순위는 몇 명이냐? 이것도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합치면 우리나라에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 몇만 명이냐?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1순위 중에서 가점제를 적용을 해요. 가점제. 점수를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가점제는 세 가지 조건을 봐요. 첫째가 무주택 기간, 집이 없는 기간. 보통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집 없는 기간이 뭐 15년 이상 되면 최고 점수 뭐 34점인가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 부양 가족이 한 명당 5점씩 해가지고 요것도 한 30 몇 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 그래서 최대 15년까지 하면 약 17점 해가지고 더하고 더하면 총 84점이 만점이에요. 이 똑같은 1순위가 청약 통장을 청약을 했을 때 똑같은 1순위라면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서울, 강남, 반포 이런데 정말 노른자의 땅에 집이 청약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데는 보통 60에서 70점 정도 가점이 형성돼야 당첨될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직접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뭐냐면요, 이 사이트는 되게 중요한데 아파트 투유예요. 한글로 네이버 검색에다가 아파트 투유 치면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실제 어떤 아파트가 지금 청약을 진행하고 있고 청약을 직접 거기에다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격 여부도 당첨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한번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가점을 평가해서 1등을 고르는데 가점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예치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예치 금액 300만원까지 6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1500만원인데 이 쌓여있는 예치금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300만원까지 예치한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요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형으로 얘기하면 28평 28평까지밖에 안 돼. 예치금액이 300은. 그럼 600만원까지는 100제곱미터니까 34평 요거는 1000만원까지는 45평 1500만원의 예치금액이 되면 모든 면적을 다 청약할 수 있어요.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지배 종류에도 공공주택이라는 게 있고 국민주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민영주택.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가점제로 이루어져요. 85제곱평방미터를 넘어가는 집들은 추첨제, 복골복인 거죠. 복골복. 그래서 작은 평수는 가점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좀 큰 평수는 추첨제로 많이 간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가점제가 한 60%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당첨을 시키고 나머지 40%는 그냥 무작위로 떨어진 사람 중에서 추첨해서 합격시킨다, 당첨시킨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어. 다만 만 19세 이상이 돼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8살짜리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큰아이 기념으로 하나 해준다면 이 아이가 무주택 기간이 2점이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조건 그냥 하나 가입시켜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중간에 해지해도 해지 불이익을 안 받고, 다만 5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 혜택 본 거는 추징당하겠죠. 세금은 혜택 받았으니까 그거 외에는 뭐 이자율 면에서 손해는 없다. 아쉬운 점은 당첨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이 당첨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복골복이라는 거죠. 청약통장은 이렇게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